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자주자주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올 11월, 12월은 뭐 이렇게 바쁜 일들이 많은지 이제서야 한숨을 좀 돌리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10월 말부터 12월 현재까지 출시된 퀄컴의 플래그십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 젠 3 탑재 중국 휴대폰들 쭉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휴대폰 모델별로 하나씩 상세 스펙과 가격 정리를 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중국 휴대폰에 대한 특히나 플래그십 제품들은 관심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큰 변화점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서 그냥 한 번에 다 묶어봤습니다. 지난 10월 24일이죠. 퀄컴의 플래그십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 젠 3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 특이점이라면 예전에는 프로세서 탑재 브랜드들 이름만 쭉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올해는 해당 대표 브랜드 세션을 따로 마련해서 프로세서 발표와 동시에 제품 출시를 예고해버리는, 그래서 10월 24일 스냅 8 젠 3를 발표하고 다다음날 10월 26일 샤오미 14 시리즈가 바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퀄컴 스냅드래곤 플래그십 모바일 프로세서 탑재 휴대폰들 제품 출시 주기가 한 달 이상 당겨진 건데요. 샤오미가 이렇게 빨리 신제품을 내놓다 보니까 비보, 아쿠, 레드매직, 메이주도 그렇고 또 원플러스도 그렇고 리얼미까지 다들 스냅 8 젠 3 탑재 신제품 휴대폰 출시가 연쇄적으로 빨라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재 스냅드래곤 8 젠 3를 탑재하고 출시된 중국 제품들은 총 7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샤오미 14 시리즈, 비보 아쿠 12 시리즈, 레드매직 9 프로 시리즈, 레드미 K70 프로, 메이주 21, 원플러스 12, 리얼미 GT5 프로 이렇게입니다. 기간 중 발표된 신제품 중에 스냅 8 젠 3 말고 미디어텍 플래그십 프로세서 디멘시티 9300을 탑재한 비보 X100 시리즈도 있는데 그 모델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한 달 반 동안에만 10개 이상의 휴대폰 모델들이 쏟아졌어요. 이 제품들 공통점이라면 최저가를 3,300위안 대략 60만원에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스냅 8 젠 3를 탑재하고 60만원 요렇게들 가는 거죠. 프로세서 가격이 스냅 8 젠 2에 비해서 꽤 많이 인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60만원대에 동결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주요 부품의 자국산화, 특히 디스플레이가 큰데요. 메이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BOE 또는 CSOT OLE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라면 해상도, 주사율, PWM 같은 주요 스펙들이 삼성의 동급 제품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다는 점인데 지금까지는 수율 문제 때문에 중저가 라인에만 중국 자국산 패널을 넣어왔다면 이제는 플래그십 엔트리 모델에 넣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중국 내 평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원플러스 12 같은 경우 BOE 최신 OLED가 탑재됐는데요. 6.82인치 QHD 플러스 해상도의 3세대 LTPO, 일반 최고 밝기는 1600니트, 부분 최고 밝기 4500니트, PWM 2160Hz, 색감도 거의 모든 표준을 지원하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중국 휴대폰들이 디스플레이 스펙에서 강조하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는 플리커링, 이 눈 건강과 관련된 스펙입니다. 고주파 PWM 디밍, 해결해야 할 과제 아직 많긴 하지만 어쨌든 실 사용 환경에서 체감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스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갤럭시 디스플레이보다 낫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스펙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자국산, 그러니까 중국산 디스플레이가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고 있고 일부 스펙에서는 더 좋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요 부품의 자국산화, 샤오미 같은 경우 이번에는 이미지 센서도 자국산 옴니비전 센서를 커스텀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소니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원플러스나 리얼미보다는 이 샤오미의 이미지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원가 절감 차원에서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 카메라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점, 5에서 10배 줌 망원 카메라 화질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건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5배 줌이 들어가서 그런지 우리도 망원 카메라 있습니다, 100배 줌도 돼요, 이런 걸로는 이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번 비보, 이 프로세서 스냅 8 젠 3 탑재 모델은 아닙니다만 비보의 X 시리즈 역시 플래그십 라인이거든요. 이 비보 X100 프로 망원 카메라가 정말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자이스 T 코팅은 물론이고 휴대폰으로는 최초로 자이스 아포 렌즈를 아예 넣어버렸는데
저도 궁금해서 매장에서 실제 만져보고 왔지만 제 생각에는 휴대폰 망원 카메라 중에서 현재 가장 좋은 퀄리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소문대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 내 시장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전 세대 판매량 대비 250% 이상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비보 X100 시리즈는 아이폰처럼 이번에 프로세서를 이원화했습니다. X100 시리즈 안에 X100 일반, X100 프로, X100 프로 플러스 이렇게 나뉘는데 일반과 프로 모델에는 미디어텍 플래그십 프로세서 디멘시티 9300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낮췄고 내년에 출시하게 될 X100 프로 플러스에는 아마도 스냅8 젠3를 넣을 것 같아요. 비보 같은 경우 가격이 화웨이만큼 높게 책정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전세대 X90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 12기가 512 스토리지 모델이 1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멘시티 9300을 넣은 X100 일반, X100 프로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느낌에 카메라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비보 같은 경우 시스템 언어로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고요. 4G, FDD, LTE 밴드 7도 지원이 됩니다. 이쯤에서 중국산 플래그십들의 또 다른 공통점, 모델별 판매 시점인데요. 일단 모델 구분은 갤럭시 같은 경우 일반 플러스 울트라, 아이폰은 일반 플러스 프로, 프로 맥스, 중국 플래그십들은 일반 프로, 울트라 또는 프로 플러스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판매를 갤럭시나 아이폰처럼 모든 모델을 한 번에 발표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반과 프로 모델은 새 프로세서가 출시되는 지금 시점에 판매를 하고 가장 상위 모델 울트라나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브랜드도 많고 출시되는 모델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사의 플래그십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도록 판매량도 신경 써야 하고 별도의 이벤트를 그래서 준비하고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내년 1월 17일 발표될 갤럭시 S24에 대한 루머들 거의 사전 공개 수준으로 스펙이나 디자인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아쉬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램 용량 아닐까 싶습니다. 이 8기가 램. 이번 중국 스냅8 젠3 탑재 휴대폰들의 공통점, 기본 램이 12기가부터 시작입니다. 레드미 K70 시리즈 발표회에서 샤오미 부사장이 한 얘기 참 의미심장한데요. 안드로이드 이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이제 8기가 램은 더 이상 의미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미 최고 24기가 램 옵션까지 등장했고 16기가 정도가 무난한 스펙으로 자리 잡는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타 중국 플래그십들이 신경 쓰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베젤인데요. 이제 베젤 두께는 상향 평준화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이폰 15 프로 맥스 수준으로 얇아진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플래그십 모델들 상당수가 엣지 디스플레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중에는 메이주처럼 플랫 디스플레이를 넣고 베젤 부분에 흰색 테두리를 덧대는 형태로 좀 특이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원플러스 12 같은 경우 탭틱 엔진 발표를 따로 할 정도로 탭틱 엔진 스펙에 상당히 신경 쓴 모습이었는데요. 발표회에서 나왔던 자료 참고해보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도 좀 더 좋은 측정치를 보여줬는데 이 수치만 보자면 갤럭시 S23 울트라는 이 탭틱 엔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렇고요. 아무튼 탭틱 엔진 관련해서는 중국 플래그십들 대부분 높은 스펙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 용량과 충전 속도 쪽은 워낙에 스펙들이 높았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샤오미 14 일반 모델 같은 경우 가장 작은 4610mAh 그리고 대부분 5000mAh입니다. 원플러스 12와 리얼미 GT5 프로는 5400mAh고요. 충전 속도도 90W, 100W, 120W 이런 수준입니다. 물론 무선 충전도 일반 엔트리 모델을 제외하면 대부분 50W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쓸만한 용량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가 보면 16기가 256 스토리지 모델의 경우 약 67만원 수준이고요. 16기가 512 스토리지 모델의 경우는 대략 85만원입니다. 중국 휴대폰이 이렇게나 비싸 싶겠지만 스냅8 젠3를 탑재하고 기타 스펙도 현 시점에서 넣을 수 있는 대부분이 적용된 휴대폰임을 감안하면 아직은 중국 플래그십들 가격이 꽤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냅8 젠3의 성능, 실제 탑재된 휴대폰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요약해드리면 성능은 스냅8 젠2보다 좋아진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전력 효율 쪽은 조금 애매한 게 퀄컴 발표에서는 20% 이상 효율이 좋아졌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휴대폰들 평균적으로 보면 아주 크게 체감될 수준은 아닌 걸로,
그래서 배터리 사용시간도 미디어텍 디멘시티 9300을 탑재한 비보 X100 시리즈가 오히려 훨씬 더 잘 나오고 있고요. 발열 쪽 역시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번 스냅8 젠3 탑재 중국 휴대폰들 대부분 베이퍼 챔버를 장난 아니게 넣었습니다. 리얼미 GT5 프로 같은 경우 심지어 3중으로 엄청나죠. 거기에 배터리도 5400mAh나 되니까 배터리 사용시간이 상당히 잘 나오는 걸로 측정이 되긴 했습니다. 때문에 스냅8 젠3 발열과 배터리 쪽은 방열 시스템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해야 할 정도로 좀 열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현재 측정치로만 보면 무거운 게임을 풀로 돌렸을 때도 최고 45에서 46도 근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내년 1월 17일 출시 예정인 S24 울트라 클럭을 높인 스냅8 젠3 4 갤럭시라고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그렇다면 중국 휴대폰들처럼 하드웨어적인 방열에 상당히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냅드래곤 8 젠3를 탑재하고 12월 현재까지 출시된 중국 플래그십 휴대폰들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가격은 전세대 제품들과 큰 차이 없이 거의 동결 수준으로 괜찮은 용량의 모델은 85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특징이라면 주요 부품의 자국산화, 디스플레이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없다시피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카메라 쪽도 센서를 자국산으로 쓰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 차별화보다는 망원 쪽 경쟁이 더 심화되는 상황, 기타 베젤이나 탭틱 엔진 이런 부분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 수준으로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보 X100 프로 이 모델이 가장 끌렸는데요.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구입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